발언해 주시죠. 예, 장관님, 네. 경기도에서 도입한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제도 알고 계시죠? 이해 들었습니다. 네. 그 해당 제도는 이 경기도에서 2021년도에 도입해서 이제 큰 호응을 얻어서 네. 2023년에도 예산을 확대 운영할 거라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특히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핸드폰, 웹 설치와 사용법을 직접 알려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보도도 나와 있어요. 이제 단순히 찾아가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저는 이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소상공인들이 모르는 사업 및 정책 이런 걸 좀 매칭시켜주고 자신감 회복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또 조사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제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뭐 지자체가 이제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네. 경남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을 좀 자체적으로 수행해서 여성의 경활 참여 확대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2021년도 1월과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청과 여가부가 이제 간담회도 있었고요. 모두 경기도에서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건의사항 국비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본연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당시는 시범 사업이었고 새로운 사업을 실험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이었기에 당시 여가부는 국비 지원에 대한 얘기를 좀 아꼈는데 경기도 또한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이제 사업의 효과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약 29억 정도 증액시켜서 그중에 약 10억 정도를 경기도와 매칭시켜서 기왕에 해동 곳이고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보고 추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좀 부탁드립니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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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같이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장관님, 그 정부 여가부의 소관 예산이 범죄 피해 보호 기금 사업비를 포함해서 정부 지출 대비 약 0.23%밖에 안 되네요. 그 예, 저희 5.8%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희 작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사실은 지금 현재 여가부의 어떤 처해진 현실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여성이나 이 가족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0.24%밖에 전체 예산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거가 이제 차별화된 아니면은 좀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지자체라든지 오늘 보니까 예산 관련된 보니까 좀 불용된 예산들도 있고 또 각 부처에도 사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여성과 가족된 예산들이 다 곳곳에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용부의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네. 부분에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산업화의 과정에서 좀 소외됐던 부분들이 여성이나 가족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본다면은 가족과 사실은 또 여성 그 부분을 빼고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존재한 거나라든지 그다음에 그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뭐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변화가 당연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굳이 차별화시킨다는 면서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예산, 그것도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필요했던 이유가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인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할 때 이제는 정책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어떤 뭐 차별한 부분을 갖다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전부처에 있는 그 관련된 예산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특별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식 개선이 이제는
구별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과 가족을 뺀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과 그다음에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성가족부의 그 발전적 해체를 얘기하면서 그 복지부의 인구정책실과 통합해서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만들면 현재 1조 5천억 수준의 예산이 30조 원 정도 된다고 지난 국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됐으면 500만이 넘는 여성 그 노인 어르신들에게도 저희가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부터 생애주기에 따라서 모든 국민께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의 수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실용적인 관점에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바뀌고, 어떤 그 취약계층 중심, 물론 여전히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되는 게 맞지만 전체 국민께서 그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그 틀 안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좀 전에 얘기하신 예산과도 그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째, 대한민국 전체 예산과 정책의 여성과 가족은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또 당연한 것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접근하시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뭐 1인 가구든 아니면 딩크든 뭐 세 분이 사시든 아니면 노후모를 모시고 사시든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가족에 대해서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가족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여가부의 어떤 발전적 해체를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내용이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